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시바이누가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밈코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틸리티성을 보완해가면서 이 밈코인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밈코인들보다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시바이누가 밈코인 태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각 중요 지점에서 대응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시바이누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4시간 차트로 52평선을 여러분들 설정을 한번 해 놓으시고요. 설정하시는 방법은 다 아실 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먼저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지표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뭐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길이를 5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이 보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 표시하기 편하게 조금 더 굵게 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기 편하게. 자, 그렇게 해서 변화를 해 놓으면, 자, 제가 이게 중복이 되는데 제가 원래 보고 있던 걸 없애고, 자, 52평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 레벨을 저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키 레벨 52평선으로 보고 있고요. 52평선 같은 경우 4시간 본 기준입니다. 먼저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52평선을 따라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52평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52평선의 지지가 아니라 지금 52평선의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중요 지점마다 여러분들 대응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52평선을 깨고 차트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살짝 걸치는 것 말고 확실하게 이탈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 관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한 것은 여러분들 매수 신호 아니라고, 매수 신호가 아니고요. 자, 이거는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52평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여기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확실하게 이탈이 된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매도 관점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2평선을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돌파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돌파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돌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추세 변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급적 매수는 자제를 해주시는데요. 대신 이런 구간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수량을 모아가실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 돌파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풀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이렇게 돌파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잠깐 52평선의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볼륨 프로파일 상에 지금 POC 가격대는 여기죠. 11월부터 2월달까지 구간에 있어서 볼륨 프로파일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쉽게 지금 가격이 좀 흘러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트럼프발 관세, 이 부분 계속해서 충돌을 야기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바이누 혼자 힘으로는 지금 이 52평선을 뚫어내기는 조금 버거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부터는 다시 이 볼륨 프로파일, 다시 볼륨이 두툼해지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규 또는 비중을 추가하실 분들은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때 제가 매도 비중 50% 매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여유 비중으로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버리셔서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52평선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된다는 이유는 이 52평선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뚫고 52평선 뚫고 돌파를 했다. 그럼 당연히 매수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계속해서 안내가 나오고 있죠. 자,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7%가 넘습니다.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주의해야 될 지수가 10%가 넘으면은 우리는 일단 좀 과열됐다,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비중을 확실하게 일부를 줄여야 되는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격이 쭉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과열이 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적인 전체 분위기가 과열 상태로 갔다고 판단이 되면서 매도 랠리가 진행이 된다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 10% 초과 여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관찰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이 밈코인 섹터가 사실상 크게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분명히 올해 안에 불장이 찾아오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비롯한 이 메이저 밈코인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불장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힘이 좀 빠져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이 힘을 좀 내서 가격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펌핑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바로 이 알트코인 ETF 승인이죠. 가장 먼저 지금 승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솔라나고요. 그리고 리플의 XRP죠. 자, 따라서 솔라나와 XRP를 선두로 해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때는 불장으로 가는 확실한 일단 문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바이누를 비롯한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요 지점마다 대응이 꼭 필요한 종목이고요.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도래하게 되면은 시바이누 또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 알트 불장은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의 반등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불장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입니다. 따라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0.26750 이 아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여지가 크게 있으면서 이 4시간 차트로 기준으로 해서 52평선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키 레벨이고요. 52평선 아래와 이 0점 좀 러프하게 잡아서 자, 여기 보시면 0.25984 이 아래 구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이 52평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딥시크 이 충격에 의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탈 자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탈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 제가 10%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10%가 넘어가면은 자, 어쨌든 가격에 상관없이 비중을 상당 부분 축소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미리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라든지 포인트 되는 부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관점 항상 공유를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바이누 말씀을 드리면서 유망한 코인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